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그래서 5월 10일 일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파트는 결과적 가중범의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구성요건 관련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에 나오는 결과적 가중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뭐 수업을 들었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뭐 동영상 강의를 들었든지 어차피 형법은요. 파트는 순서는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결과적 가중범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뭘 배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라고 저희가 세 문제를 풀 거예요. 세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 내용을 조금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경찰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공부만 한다 그래서 합격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도 좀 즐기고요. 그렇죠?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도 되게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걸 되게 취미로 삼아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취미예요. 이번 주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 사고가 뭐였죠?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을 꺼내서 괜히 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보디빌더 경찰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경찰청 사람들 그러면서 어렸을 때 형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TV에 앉아서 딱 같이 보면서 나중에 내가 꼭 경찰관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한 번쯤은 키워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새로 또 경찰청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개편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보디빌더 경사와 관련해서 성추행 사건이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친한 친구 중에 보디빌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랑 또 현직 보디빌더 경찰관 분이랑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봤고 페이스북도 같이 많이 보고 그 사람이 뭐 댓글 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가 뭐 일단은 성추행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는 받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서울지방청에서 특별히 또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여기 노량진에 오면서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음주운전 경찰관이 또 나왔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자꾸 경찰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커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진실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이 서로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히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좀 경찰관 이미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경찰관이 되겠지만 그죠? 무조건 저랑 공부하면 경찰관이 돼요. 근데 경찰관이 됐을 때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 민중의 몽둥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근데 그런 표현들을 전 국민이 경찰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족할 수 없듯이 모든 수험생이 저를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직한 경찰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까짓 거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인성을 좀 좋게 남들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결과적 가중범. 자, 일단 볼펜이 어디 있나요? 자, 결과적 가중범에 관련해서 내용 일단 우리 이름이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적 가중범. 가중이란 말이 뭐예요? 가중. 자, 기본 범죄보다 좀 더 세졌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중이라는 표현, 우리 이런 표현을 써. 보통 보세요. 자, 보통살인죄가 있는데, 자, 보통살인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속살인죄를 말하고 싶어. 존속살인죄 뭔지 아시죠, 그죠? 알죠? 아버지 어머니 죽이면 무슨 죄야? 존속살인죄예요. 그러면 보통살인죄보다 존속살인죄는 더 가중된 이런 표현을 쓰잖아. 이걸 왜 썼냐면 가중이란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란 말이에요. 가중은 좀 더 세다 이런 뜻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냥 이렇게 센 게 아니라 뭐가 세야 돼? 뭐가? 앞에 이 뭐라고 써 있어? 결과잖아요. 그죠? 뭐가 세야 된다? 결과가 센 거야,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제가 상해치사죄.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 때 상해치사죄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상해야. 그죠? 상해인데 지금 치사란 말이 또 붙었어요. 그죠? 두 가지 범죄가 결합이 됐더라. 요런데,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고의 범죄는, 그죠? 우리 상해야. 근데 뒤에 있는 치사는 뭐야?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 치사라는 건 뭐냐면 끝에 사자가 붙으면 뒤에는 과실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플러스 과실에 의해서 발생되는 범죄 이런 거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나는 상해하려고 때렸는데 상해하려고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결과가 세요? 아니면 원인이 이게 더 세요? 결과가 더 세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결과적 가중범위다. 예를 들어서 상해치사죄, 그 다음에 폭행치사죄 이런 걸 머릿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기본 수업이 아니니까 다 말은 못해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과실치사죄, 자 우리가 과실치사란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과실치사 들어본 적 있죠? 이 과실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범죄를 우리가 기본범죄라 그래요. 기본범죄. 그러니까 이 죄명의 기본이 되는 거. 사실은 상해만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상해치사. 과실을 죽은 거야. 그죠? 자, 폭행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무슨 죄야? 폭행치사. 근데 얘는 뭐야? 과실치사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기본범죄가 자, 우리는 제가 앞에다가 뭐라 했어? 고의범이어야 돼. 기본범죄가. 근데 기본범죄가 뭐야? 과실이잖아요. 요런 거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닌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얘는 뭐야? 얘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닌 겁니다. 그냥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거야. 결합범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 플러스 과실이 아니라 그냥 통 합쳐서 뭐야, 그냥 과실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자, 다 말을 못하니까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하나씩 할 건데, 자, 우리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어요. 이름이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제가 앞강에서 했어요, 그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누굴 비교하는 거야?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정, 이거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러면 아닐 뿌야, 아닐 뿌. 그죠? 그럼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다른 말로 가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공부는 어렵게 하면 병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쉽게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결과적 가중범위 뭐냐?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상해치사 이런 거, 그죠? 상해치사, 그다음 폭행치사. 그러면 아까 결과적 가중범위 논점이 뭐냐면 기본 범죄가 반드시 뭐여야 돼? 고의범위여야 돼. 그다음에 결과가 과실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요런 걸 우리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기본 범죄가 고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여기 뒤에 결과 발생이요.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판례가 얘기해요. 판례가 우리가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라는 게 뭐예요? 공무집행을 해서 지금 사람을 죽인 거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든지, 그죠? 이런 특수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치사, 요게 자,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게 뒤에가 반드시 과실일 필요는 없더라. 자, 고의가 여기 있는 결과가 고의여도 범죄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말이 어려워요, 원래. 형법은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이니까 진짜잖아. 이거 싹 빼, 이제. 싹 빼고 결과적 가중범위 얘기하는 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붙으면 자, 결과적 가중범위이긴 한데 가짜야. 이해돼요? 가짜라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위는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인데 결과가 여기 뭘로? 자, 결과가 고의로도 발생을 해도 처벌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우리 그 판례가 뭘 인정하고 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예로 들어요. 요걸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정도는 판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거 딱 하나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적 가중범이란 말만 이해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첩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력은 느는 거예요. 그죠?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막 먼저 앞서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우리 운동을 예로 들어봅시다. 턱걸이 하나 하는 사람이
다음날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턱걸이 100개 해야지. 100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죠? 안 늘어요. 한 번에 느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어떤 숙련도가 쌓여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생각해라. 결과가 더 센 범죄. 뭐보다? 기본 범죄보다. 그죠? 그래서 기본 범죄가 세냐? 자, 결과가 세냐? 뭐가 더 세야 돼? 결과가 더 세야 돼. 그 결과가 더 가중이 됐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결과적 가중범. 자, 우리가 이제 나온 기출 문제를 좀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짠! 보이시나요? 이게 왜 나오죠, 근데? 제가 이래서 이 기계를 안 쓰려고 그래요. 다 쓰고 싶은데. 자, 죄송합니다. 왜냐면 기계가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버튼을 누르는 건데 저희가 했던 게 위에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안 나온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니은은 어디 갔습니까? 니은. 여기 니은 여기 있는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니터링 해보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요. 빨간색이. 자, 제가 여기다 똑같이 색칠 공부를 할게요. 색칠 공부를. 니은. 보입니까? 아, 이제 좀 잘 보일 거예요. 아까보다는. 자, 제가 니은만 무슨 색으로 해놨어?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1번에 기출 언제야? 2013년 승진 기출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워요. 그리고 뒤에 밑에 보시면 1번에 조합형이었어요. 조합형. 기역, 디귿. 2번에 기역, 니은, 뭐.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4번에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뭐처럼 풀어야 돼? 주관식처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안 썼어요. 귀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정답을 찾아낼 거니까 비껴나갈 수 없게끔. 1번에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자, 문제가 뭐야? 옳은 거 찾으라는 거야. 옳은 거. 근데 이거 밑에 없어요. 그죠? 그냥 풀 겁니다. 근데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색은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피를 흘리는 색깔, 나쁜 색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번은 기역, 디귿은 옳은 거예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거 문제풀이 같이 듣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1분 정도 수습을 해놓고 이게 동영상이니까 수습을 해놓고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모르겠다.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기역번에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사실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우리가 미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설은 그래요. 학설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고의 플러스 기본 범죄가 뭐야? 반드시 고의야. 그 다음에 결과가 반드시 뭐여야 돼? 과실이에요. 우리가 결과가 과실이야. 그죠? 우리 과실범죄, 과실치사 봅시다. 과실치사. 우리가 과실범에 대해서는 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건 미수, 기수, 미수라는 건 뭐야? 기수라는 건 범죄를 완성한 걸 기수라 그러고 완성하지 못한 걸 미수라 그래요. 자, 과실치사는 과실 형태로 미수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로 미수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위 고의 플러스 과실인데 이름이 우리가 상해치사 봐봐. 상해치사. 상해치사에서 뒤에가 과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실범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애매한 거죠, 이거. 이거 왜 뒀을까? 이거 둔 이유가 있어, 사실은. 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의 플러스 과실 형태인 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있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 때 이게 형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만든 거야. 아, 이거는 좀 세다 보니까 이건 좀 형벌이 좀 세. 그러니까 이건 미수로 인정해야 돼. 막 지네끼리 막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만든 형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결과적 가중범은 우리가 학설로 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판례가 인정을 하고요. 우리 형법에도 조문이 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있다는 겁니다. 조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형법상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자, 1인이 자, 정말 강해. 정말 세. 1인이 정말 세. 1인 강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자, 1, 인, 강,
여기서 해는 해상 강도 치사상. 강도란 거야. 어디서? 해상에서. 얘는 강도 치사상.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인질 치사상. 그 다음에 일수 치사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인 강의 요 네 가지가 뭐다? 형법상의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수 강간 치사상 이런 것들.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형법상인지 아니면 특별법상인지 얘기를 했죠. 형법상 몇 가지 규정? 네 가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없는 책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뭐다? 자, 옳은 지문이니까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 미수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미수 처벌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놓고 자, 니은번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자가 틀린 거야. 불자.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상해치사를 계속 예를 들 거예요. 왜 얘를 상해치사로 드느냐? 그냥 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상해치사. 자, 치사.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을이. 자, 갑이 을에게 상해를 교사한 거야.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교사하자. 이렇게 얘기해. 교사하자. 그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교사한 놈을 뭐라 그래? 교사하자. 교사 받은 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교사하자. 이렇게 피교사하자.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대답하죠. 그죠? 교사하자, 피교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갑이 뭘 교사했냐면 자, 상해를 교사했어요. 상해를 교사한 거야. 근데 을이 알았어. 자, 누굴 죽이라고? 병을 죽이라고. 이해되죠? 병을 죽이라고 누구를 교사했다? 을을 교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을이 병을 죽이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해하라고. 그죠? 상해하라고. 얘가 상해하다가 얘를 죽일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슨 죄를 범했어? 상해 치사죄를 범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을이 싸움을 겁나 잘해요. 그리고 무식해. 난폭해. 그래서 나는 상해를 교사했지만 갑은 상해를 교사했지만 을이 병을 어떻게 했어? 죽여버렸어. 상해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 자, 문제의 키워드는 갑이에요. 갑. 예,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 이 상해 치사에 대한 교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네가 상해를 교사했지만 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했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네가 인식을 했다는 얘기야. 결국 너 혹시 네가 을한테 병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을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잘못하면 병이 죽을 수도 있겠다. 누가? 교사자가. 그죠? 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우리가 교사 또는 방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한 3번 나왔거든요. 뭐라냐면 이런 사례를 주고 나서 자, 피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갑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범위 성립한다. OX. X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속는 거야. 그죠? 자, 누구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예, 교사자. 교사자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상해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위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항상 뭐라고 나와? 자, 피교사자를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피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갑에게, 교사자에게 우리가 상해치사죄에 교사범위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거.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거. 요 문제가 우리 때는 A급이었어, A급. 자, 어려운 거였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은. 봐. 우리는 갑과 을은 서로 별개의 사람이, 별개의 인격체예요. 자, 을이 상해를 교사받았지? 근데 얘를 죽였어. 을, 너 이 새끼야. 병 왜 죽였어, 이 새끼야? 너 때렸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예. 예견 가능성이 있었네. 그치? 을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얘는 뭐야? 예. 상해 치사죄 맞아. 그 다음에 갑, 너 모교사했어. 상해 교사했습니다. 너 이 새끼야 을싸움 잘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너 그러면 을이 병 팔 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네? 네. 그럼 너 상해 치사죄의 교사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한테 교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해 치사의 교사 책임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갑한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시험 문제 피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는 교사자에게 우리가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럼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 얘는 얘 따로 예견 가능성, 얘는 얘 따로 예견 가능성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 그러니까 니은반의 논점 뭐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방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금 했었네 우리가. 그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얘기했잖아요. 판례 있다고 판례. 그죠? 그래서 부가 뭐야 부? 안일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안일부. 아비부 아닙니다. 안일부자야 안일부. 아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다. 진짜 아닌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그죠?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여기다 부를 딱 지워버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그럼 맞아 틀려. 그럼 틀려요. 그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뭐였어? 기본범죄는 반드시 고의범. 결과는 과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는 거야. 자, 진정은 뭐야? 진정은 반드시 기본범죄가 고의고 그 다음에 결과가 과실이야. 그죠? 그러면 부진정은 뭐야? 부진정. 자, 기본범죄는 당연히 고의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과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결과가 뭘로도 또는 고의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결과가 고의로도 가능한 게 뭐야? 부진정. 그러니까 얘는 고의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붙일 때 뭐라 해야 돼? 부진정. 가짜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말하기는 이름이 좀 쌍스럽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멋있게 뭐라 한문으로 부 딱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다? 디귿번이다. 그러면 자 올바른 걸 고르래. 그러면 기억번하고 디귿번이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니은번에 이거 빨간색 해놓은 건 뭐야? 니은번이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눈으로 풀겠지만 항상 문제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야? 결과적 가중범. 문제가 결과적 가중범이야. 뭐 찾으래?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그러면 얘 옳고 얘 틀리고 얘 옳고. 그러니까 표시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야. 옳고 옳고 그 다음에 니은번 틀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야 돼요. 결과적 가중범 미수? 처벌한 규정? 있지. 1인 강해. 1인 강해. 그 다음에 결과적 광고에 대한 교사 방조? 가능하지. 근데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리고. 그죠? 누구한테 예견 가능이 있을 때? 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디귿번.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가 고의로도 가능한 범죄. 그렇게 하면 끝나요.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은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형법은 한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한문적인 걸 우리가 뭐 고등학교 수준도 필요 없어. 중학교 수준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뭐가 가중된 거야? 결과가 더 세다. 뭐보다? 기본 범죄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그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2번에 보시면 자, 다음 설명 중 문제가 뭐야? 옳지 않는 거. 2012년 9급 철도직. 생뚱맞게 무슨 철도직이야, 그냥? 이거 왜 그러냐면 철도직이든 뭐든 어차피 형법은 다 똑같아요. 검찰직이라서 문제가 더 어렵다. 어떤 개새끼야 그런 소리야,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형법은 누가 왕이야? 형법은 경찰이 갑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왜? 모두 몇 개는 이런 문제 낸다니까? 그런 문제 내는 데 없습니다. 경찰 형법 잘하는 사람은 사법시험 형법도 잘 풀어요.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왜? 제가 산 증인이니까.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거 하나만 또 제가 하나만 이거 번외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첫 번째 공부하실 때 판례 위주로 많이 보세요. 판례를 일단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시험 점수 무조건 잘 맞아. 두 번째 이해하면서 기본서 쭉 포심하면서 뭘 해야 돼? 암기사항이 있으면 싹 다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자, 문제집 정리 스킬을 길러야 돼. 정리 스킬을 길러야 돼요. 요거 3개 끝났으면 시험장 가서 무조건 90점 이상 맞습니다. 요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만약에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이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수업 따라 이론 모르겠어. 그럼 뭐부터 봐? 일단 판례부터 쳐봐,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판례부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이론도. 그러니까 순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해하기 쉬운 게 뭐니까? 판례니까. 그죠? 판결의 예. 그러니까 법관 생각, 내 생각, 같은지 틀린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만 하면 돼요, 그냥. 공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인생 다 똑같아요. 운동 다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턱걸이를 처음에 할 때 2개도 못했어요. 한두 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운동 안 하다가 제가 30대 중반인데 턱걸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죠. 그죠? 이제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늘어가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서 재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안 된다고.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형법책을 봤어요.
전 지금도 보고 있어요, 형법책을. 왜냐면 저는 제가 계속 필기 합격을 하면서도 계속 봤을 거고, 그죠? 공부 안 할 때도 심심하면 저는 저희 취미가 그냥 법책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형법책을 최소한 100번을 봤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저랑 이제 막 공부 한 달짜리 한 애랑 형법책 갖다 주고 자 이해해봐. 그럼 누가 당연히 잘 이해해? 제가 잘할 수밖에 없죠. 저를 100번 봤는데 얘 한 번 보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때 논점을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말아요. 인상 쓰면 자꾸 늙어 보여서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왜냐면 새벽 시간이라 또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랑 지금 감독님 PD님이죠. PD님이랑 같이 있는데 PD님도 지금 딱 이러고 이렇게 했어. 이러고 뭐야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어차피 이쪽이 아니니까.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에 보시면 희미하게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틀린 게 뭐야? 3번이야. 그럼 우리 뭐부터 가볼까? 3번부터 가보자. 3번 틀린 거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스스로가. 자 되게 쉬운 판례야. 항상 나오는 판례고. 자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을 치던 피해자가 이렇게 삿대질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피하려고 삿대질 피하려고 뒷걸음 치다가 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두개골골절. 두개골골절이 보니까 머리가 빠개진 거야. 머리가 반으로 뽀개진 거 안에서. 자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유명한 사건이지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왜 유명한 사건인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을 삿대질 사건이라고 말해요. 삿대질 사건. 자 내용이 참 언밸런스해요. 보세요. 삿대질 했는데 삿대질을 피하려고 가다가 어이구 뒤로 가서 넘어진 거야. 참 언밸런스하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 키워드 뭐냐? 삿대질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폭행죄는 거동범이라 그래요. 거동범. 결과범이 아닙니다. 제스처만 취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돼요. 안 맞았어도. 휘둘렀는데 안 맞았어. 폭행죄 맞습니다. 야이씨! 폭행죄 맞아요. 야이씨! 폭행죄 맞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거동범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두개골절로 죽었다. 이때 과연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냐? 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슨 죄만 되는 거야? 원래 폭행죄만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뭘로 공수 얘기했어? 폭행치사로 공수 얘기했어. 그러면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나와야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삿대질 사건이라 그래. 되게 유명한 판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 판례가 중요한지 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이거야. 우리가 인과관계 때문에 그래. 인과관계. 자, 우리가 인과관계는 우리가 한문으로 무슨 말이야? 이거 저번에 했어요 우리가. 자, 이는 뭐야? 원인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원인 플러스 결과. 합쳐서 뭐라 그래?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자, 원인은 뭐야? 삿대질. 네가 삿대질을 했기 때문에 걔가 그걸 피하려다가 그죠? 걸려서 넘어져갖고 죽어버렸다. 결과 치사. 사람이 죽었잖아. 삿대질은 뭐였어? 폭행. 이렇게 검사 공수 얘기한 거야. 근데 법관이 뭐래? 야 임마 이건 치사 안 돼. 왜? 뭐가 없어서? 이건 예견 가능성이 없었어. 예견 가능성이 과연 삿대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질 걸까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삿대질 하면서 가니까 점점 사람이 점점 다가오지. 무섭잖아. 넘어질 수는 있어. 근데 넘어져서 죽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치사로 의율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판례를 또 중요하게 해석하냐면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취하냐면 상당 인과관계를 취해요. 상당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당성을 따지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냐 없는지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 아주 애매한 거야 사실은. 원래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통설에 뭐야? 합법직척 조건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말 어려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 합법적 조건설을 말하려면은 우리가 학습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시험장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기본 수업 시간에는 합니다. 합법적 조건설 중요해요. 자, 판례는 뭘 취한다고? 상당 인과관계.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좀 몇 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판례를 제대로 안 읽은 거야.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는데 판례가 왜 그러냐면 자, 상당 인과관계는 뭐냐면 인과관계에다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견 가능성을 합쳐서 싸그리 합쳐서 보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합법직적 조건설은 뭐냐? 야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별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은 우리가 예견 가능성 말고 우리가 인과관계 플러스 우리가 나중에 기대 가능성이라는 걸 봐요. 기대 가능성. 이걸 합친 거 우리가 합법적 조건설이라고 그러고 이해됩니까? 이거 이제 학설은 안 할 거야. 자, 합법적 조건설은 인과관계 플러스 기대 가능성을 따지고 우리 판례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뭐야? 인과관계 플러스 예견 가능성을 따져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래? 상당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그죠? 뭐가 없어서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판례 잘 들어봐요. 자, 지금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 말은 판례의 입장이 예견 가능성이 없으니까 싸그리 다 뭐 상당 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봐버리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요, 야, 이거는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는 있는데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무죄야. 별 개소리가 자빠진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뭔 개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제 말이 맞아요, 무조건. 왜? 저 많이 공부했어요. 아니, 10년 동안 내가 맨날 본 사람하고, 그죠? 저도 연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데, 상당이란 말은 안 써. 왜? 이런 말은 안 써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 말은 예견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인과관계도 다 날려보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례 입장을 뭐라 그래?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설. 그래서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는 입장이 뭐야 지금? 이거 삿대질 사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다 문제에다가 뭐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인과관계도 다 부정이 되는 거야. 싹 다.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이런 말을 안 써요. 이해돼요? 상당 인과관계란 말은 판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4번에 왜 열을 냈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이거는 무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인과관계가 깨져버리면 상당 인과관계도 다 날아가 버리잖아. 우리 조건이 봐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 인과관계가 우리가 판례의 입장이래.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어. 이름. 근데 얘는 뭐랑 뭘 합친 거야? 인과관계에다가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을 합친 게 뭐야? 상당 인과관계야. 근데 얘가 없대. 그럼 얘 혼자 남잖아. 얘 혼자서 얘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뭐래? 인과관계 부정. 싹 날려 그냥 없어져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가 없으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야 얘가. 이해되죠? 엄연히 얘기하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판례는 자기 입으로 상당 인과관계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냥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해 못했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봤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죠? 자, 1, 2, 4번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지. 빨리 갑니다. 맞는 지문은 파란색을 써야 되는데 우리 PD님이 파란색 볼펜을 저한테 챙겨주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성이 상당히 없으시죠? 저보다 형이라서 1살 형인데 때릴 수도 없고 그죠? 저는 형을 안 때립니다. 일단 자 1번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 맞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미수에 그친 경우야. 자, 강간치상죄는 우리가 뭐야? 강간으로 상해가 발생한 거야. 이런 것도 결과적 가중범인데 자, 우리가 강간이 기수이든 미수이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봐봐. 강간이 자, 기수, 미수가 있지? 자, 기수는 뭐야? 우리가 삽입시설이잖아. 삽입시설. 삽입했으면 강간, 기수. 삽입 못했으면 미수야.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수였는데 만약에 강간을 다 하고 나서 상해를 일으켰어. 그죠? 과실로 결과 과실로 일어나잖아. 이때는 강간 치상 맞습니다. 근데 강간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죠? 강간을 하다가 아직 강간을 다 못했어. 근데 거기에 또 상해까지 일어났어. 과실로. 그래도 강간 치상입니다. 결국 기분범죄가 기수냐 미수냐는 불문한다는 거예요. 기분범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기수, 미수 다 불문하고 무조건 뒤에 과실로 상해라면 강간, 치상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 기분범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불문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 방하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죄수경합, 죄수경합. 상경 동그라미 여기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있어요. 그리고 갑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야, 그죠? 그래서 갑을 누구 죽이려고? 지네 아버지 죽이려고, 그죠? 지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뭘 놨어? 불을 놓은 거야. 파이어! 파이어! 불났어, 그죠? 파이어 불났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얘의 죄책을 물어보는 거야. 일단 지네 친아빠네? 죽였네? 무슨 죄? 존속살인. 존속살해죄. 이게 일단 성립이 돼요. 성립. 그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현주건조물 방하치사죄야. 현주건조물 방하치사. 현주는 뭐야? 현재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뜻이야. 현재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주 건조물. 건조물은 그냥 건물 얘기하는 거죠. 건조물. 자, 불 질렀잖아. 이름이 뭐야? 방화. 이렇게 되는 거. 방화. 사람이 죽었잖아. 그죠? 무슨 죄? 치사. 요 두 개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무슨 경합이야? 상상적 경합이다. 이거는 사실 형법 총론 맨 뒤에서 배우는 거야, 사실. 왜냐면 상상적 경합은 이거야. 자, 불을 놨죠? 자, 봐봐. 자, 카메라 줌인. 자, 빨리. 자, 줌인 했어. 일단 불을 딱 놓는 행위 딱 하나 있는데 아빠가 불에 확 타서 죽어버렸어. 그죠? 죽어버렸잖아. 자, 일단 이 행위 하나로 아빠 죽었네. 성립. 이 행위 하나로 건물 타고 거기 있던 아빠 죽었네. 성립.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상상적 경합,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돼요? 얘는 상경이야, 상경. 그래, 상경. 근데 우리의 판례가 사실 되게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얘를 뭘 하려고 처음에? 존속을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현조 건조물을 방화를 해갖고. 이러한 경우에 상상적 경합, 우리 이걸 기본 범죄가 있고요. 기본 범죄. 그 다음에 얘는 과실로 일어난 범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자, 만약에 기본 범죄가 이거보다 세다면 굳이 이건 따로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 범죄가 이거보다 세다면, 둘 다 상상적 경합이야. 근데 기본 범죄가, 정정합니다. 기본 범죄가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세다면 이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이거보다 훨씬 약해. 그러면 따로 이건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남는 거야? 이거만 남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결과적 가중범 성립이 된다는 거야. 판례가 우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들고 있어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자, 공무원을, 그죠? 공무원한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자, 공무를 집행을 방해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방해하면서 치상을 입힌 거야.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사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폭처법상 흉기 등의 위험 휴대도 돼요. 사실은 위험물 휴대도 돼요. 근데 지금 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자, 기본 범죄인 폭처법상의 어떤 범죄보다 더 훨씬 세기 때문에 기본 범죄가 약하잖아. 이건 따로 성립하지 않고 뭐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1죄만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국 뭐냐? 기본 범죄하고 vs 그 다음 누구?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거에서, 자, 기본 범죄가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세면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상경.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범죄가 더 약하다면 이때는 얘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뭐만 남는다? 결과적 가중범 1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죄수경합 파트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도 막 준비를 해서 오는 게 아니면 저는 준비 안 해서 와요. 머리 있는 거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래서, 자, 존속자죄와 현주건조물 방해치사죄 한 개의 죄로 두 개가 성립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상상적 경합. 자, 존속살해죄는 7년 이상이야. 이해됩니까?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그 다음에 얘도 7년 이상이야. 근데 사실 존속은 5년입니다. 5년. 근데 5년 아니지. 7년. 5년은 일반 그냥 살인죄고. 그래서 사실은 얘랑 거의 동급이야. 동급. 근데 일단 얘가 더 기본 범죄가 약합니까? 얘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약하진 않잖아. 둘이 동급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상상력 경험이 성립이 돼야 돼. 사실 만약 얘가 존속 살해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살인죄인 보통 살인죄였다면 요걸 논의해보자는 거야. 보통 살인죄. 자, 아빠가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을 자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보통 살인죄 성립. 두 번째 현재 건정을 방한 치사죄 성립.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아빠가 아닌 일반인 다른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이때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통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 자 우리 현재 건정 방한 치사는 제가 7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 가중범위 세요? 기본범죄가 세요? 결과적 가중범위 세지? 그러니까 보통 살인죄는 따로 성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국 기본범죄가 동일하거나 더 세면 상상력 경합, 결과적 가중범위 세고 얘가 기본범죄가 약하다면 얘 일죄만 성립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사에 쭉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에 빨리 해야죠. 이거 쉬워요. 4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죠? 감금의 행위로 인해서 못 나가고 못 도망가고 있잖아. 그치?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가려고 뛰어내린 거야. 이때 죽었지. 감금치사죄. 이것도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잖아. 감금 행위로 뭐 지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잖아. 이 감금은 고의범이지, 치사는 과실범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결과적 가중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와. 중체포감금죄. 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걸로 얘가 많이 나와요.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자, 중체포감금죄. 우리가 사실은 중자가 들어간 범죄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중자가 들어간 범죄. 그래서 손, 상, 권, 유 이걸 앞에서 외운 적이 있어요. 중손괴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유기죄 이런 것들 이것도 결과적 가중범이야. 중자가 붙으면 뭐다? 결과적 가중범 맞습니다. 근데 뭐만 중체포감금죄만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 얘는 중이 왜 붙었냐면 체포 감금하는 도중에 우리가 가혹행위를 하면 무슨 죄가 성립이 돼? 중체포 감금죄가 성립이 돼. 우리가 결과적인 뭐야? 고의범을 우리가 원인을 우리가 기본범죄를 고의범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을 과실로 한 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랑 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했잖아. 얘네도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러니까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인 겁니다. 근데 얘는 고의 플러스 과실의 형태가 아니라 자 행위 태양이 뭐야? 가혹행위를 하나 더 추가하면 넌 뭐가 된다? 중체포 감금. 시험 문제 그래서 감금치사죄는 우리 결과적 가중범 맞아요. 근데 중체포 감금죄 이런 거는 중체포죄가 있는 거고 중감금죄가 있는 거야. 중 붙었다 하더라도 원래 중 붙은 건 뭐야 이거? 우리 결과적 가중범 맞아. 근데 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가 마지막 한 문제는 제가 5분 빠른 스피드로 좀 끝낼게요. 요게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운 내용 없죠? 결과적 가중범 공부하면 좀 쉽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빨리 우리 3번 봅시다. 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야. 문제는 뭐고? 우리 파트가 지금 어디니까 여기 위에가 X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결과적 가중범. 항상 제가 가로치는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3번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이 옳은 지문이야. 옳은 건 몇 번? 3번 적고. 그 다음에 3번 읽어봐야겠지? 왜 옳은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갑이 을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얘를 뭐라 그래? 교사자. 을은 피교사자. 오케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죽어버렸어. 이때 상해 치사죄가 문제가 되지? 그때 원칙적으로 갑 누구야? 교사자는 그죠? 교사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원칙이야.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맞죠? 근데 시험 문제에 뭐라 나오냐면 여기 자 갑에게 그죠? 이 부분에 여기다가 갑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교사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야.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야. 근데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어? 피교사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자, 누구의 죄책을 묻고 있어? 갑의 죄책을 묻고 있어. 그러면 누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 갑이 이름 뭐야? 갑이 교사자잖아. 그러니까 피교사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교사자 이렇게 나와야 돼. 아까 앞에 했던 얘기야, 이거. 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아까 했던 거니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헷갈리지 마. 여기 예견 가능성 나왔죠? 선생님 과실은 또 뭡니까? 같은 말이야.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혹시 네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니? 이거야. 그 말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이야. 과실이랑 예견 가능성은 원래 사실은 다른 말이거든요. 판례가 판사들이 잘 몰라요, 뭘. 과실이랑 예견 가능성 엄연히 다른 말이야, 사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 그냥 같이 봐. 그냥 이렇게 같이 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예견 가능성. 왜냐면 어떤 판례에는 과실이란 말일 수도 있고, 자, 교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결과적 강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떤 판례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판사 같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과실이라는 표현을 썼네. 과실이라는 표현 어떤 선생님 보니까 판례 보니까 예견 썼네. 이 선배님은 과실, 이 선생님이 예견을 써. 에라 모르겠다. 둘 다 같이 쓰자. 왜? 일단 오해 소지를 없애야 되니까 어떤 판사, 선배 판사가 과실이라는 표현을 썼고, 교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한다. 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사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띨박들 많아요, 사실. 저도 제가 재판을 가봤어요. 재판 받아봤어요. 사실 저 잘못한 적 있죠, 살면서. 잘 몰라요. 뭘 한다고 큰 소리 치는지 좀 저도 큰 소리 안 칠게요. 전 더 모르니까. 자, 일단 과실이랑 예견 가능성을 그냥 같이 막 써버려요, 이렇게. 이게 되죠? 우리 하지만 뭘 기억해야 된다?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자, 피디님 누구에게?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에게? 교사자에게. 피디님까지 알았어. 그럼 다 알았습니다, 이제. 전 국민 다 아는 거니까. 자, 우리 수업 끝. 갑시다. 하면 안 되겠지? 1번 가야지. 자, 1, 2번은 틀린 거야. 그죠? 그럼 4번까지 있을 거 아니야. 4지선다니까. 그럼 1, 2, 4번은 오라 틀려. 틀리죠? 왜 틀린지 눈 뜨고 잘 봐야 돼. 1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네, 이거. 그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요 뒤에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폭처법 X. 폭처법 X. 왜냐면 얘는 형량이 매우 낮아요.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형량이 높아요. 결과적 가중범위 워낙 세니까 기본범죄가 약하니까 기본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한 개의 행위긴 한데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워낙 약하니까 얘는 여기에 흡수된다 그래요. 우리가 흡수관계. 법조 경합 중 흡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흡수관계. 어려운 얘기지. 이건 뒤에 가서 총론 맨 뒤에 가서 할 거야. 이거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연소죄, 중체포 감금죄가 있고, 이 개새끼 튀어나왔네. 그죠? 이 개새끼 아니라고 했어, 이거. 그죠? 중체포 감금죄 아닙니다. 중 들어간 거 우리가 뭐 있었어? 중, 손상, 권, 유가 있었지. 중 붙은 거. 중송계. 그죠? 그 다음에, 중상해, 중권리행사 방해죄, 중유기죄, 이런 거. 그죠? 요것만 그겁니다. 중자 붙은 것 중에서. 중체포 감금죄, 뭐라 그랬어, 이거? 행위태양이. 가혹행위라 그랬잖아. 그러면 감금치사는요? 감금치사나 감금치상은? 그건 맞아.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얘는 중체포 감금죄 항상 시험에 단골로 나와. 왜? 중자 붙은 건 대부분이 다 오거든. 결과적범이야. 근데 하나만 아닌 게 있어. 누구야? 얘야, 얘. 그러니까 얘를 주목해달라는 거야. 저를 주목하지 말고 누굴 봐라? 얘를 봐요. 째려봐. 개새끼 너 나오지 마. 그죠?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예로는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자, 방화 불 지른 거 아까 그거 아빠 죽인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두 가지를 인정해. 현조 건조물 방화 치사상.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위에 거 치사상죄. 그죠? 그 다음에 중유기죄, 중송계죄 등이 있다. 중자 붙은 거. 그래서 중손상권유. 거기 다 들어오잖아. 그죠? 얘는 지금 뭐 때문에? 얘가 잘못한 거 얘가. 이해돼요? 그래서 얘 이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거 없어요. 다 맞아. 근데 누구만 찾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을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했구나 이거. 했죠? 정신 빠졌죠? 제가 지금 미쳤습니다. 저도 오락가락해요 지금 정신이. 자, 4번. 마지막 문제를 달려가고 있어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죄로 벌어야 한다.
뭔 개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문제 낸 새끼 죽여버려야 돼. 이거 병신이야 이거. 이해도 못했어요. 왜냐면 자꾸 욕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병신이라 욕하는 걸까? 맞아요. 진짜 병신이거든. 진짜 맞아. 자 봅시다.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뭐뭐 있어야 되는 거였어. 인과관계랑 그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 합쳐서 뭐라 그래 우리가? 학자들이 지네끼리 이름 붙인 거야. 판례가 뭘 취한대? 상당 인과관계. 그러면 예견할 수 없을 때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상당 관계가 인정이 돼? 부정이 되잖아. 그러면 아까 한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요거 중에 얘가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자 행위와 결과가 상당히가 있다고 하면 중간자로 벌어야 된다. 벌할 수 없다. 벌어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 15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중간자로 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상당 인과관계라는 건 여기를 바꿔도 돼요. 예견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예견할 수 있을 때라고 바꿔줘야지. 그죠? 왜?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으니까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니까. 상당 인과관계는 뭐니까? 인과관계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니까. 합쳐진 걸 뭐라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라 그러니까.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대부분 공부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 다음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지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이게 사실은 오해 소지가 되게 많아. 어떤 학자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가지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거면 자 포인트 키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중체포 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그랬지. 그게 1번 포인트야. 두 번째 포인트 판례가 인정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몇 개? 2개. 현조 건전을 방하 치사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치상. 요 2개는 뭐다? 판례가 뭘 인정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시험 문제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지 나눠서 시험 내진 않아요. 왜? 학자들마다 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거야. 아예 문제 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점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험에 결과적 가중범이 나오면 첫 번째 죄수 경합 문제. 이게 상상적 경합이냐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약간 폭처법 얘기 나왔잖아. 그 다음에 보통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우리 현조 건전을 방하 치사죄만 성립했잖아. 1죄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존속이라면 존속살해죄와 현조 건전을 방하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했잖아. 이런 죄수평가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교사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뭐라 바꿔? 피교사자에게. 그런 문제들 난이도 하. 이거 틀리면 죽으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진짜 죽을까 봐. 왜냐면 제가 혼났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강의를 가끔 보여드리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나가서 한강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강 가서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런 의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랬죠. 운명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죠. 죽지 말고 자 카카오톡 아이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아이디 제가 82년생이에요. 자 NNYYJJ82 요거 갖고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나요? 요거면 됩니까? 우리 뭐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모르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10-9398에 자 8112번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카톡 주세요. 전화 안 받습니다. 왜?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웬만한 건 안 받아요. 왜? 투자하세요 전화 오고요. 부동산입니다 전화 오고요. 은행입니다 전화 오고요. 대출받아서 전화 오고요. 전화 너무 많이 와요. 대단한 거 안 받으니까 뭘 하라. 카카오톡을 해라. 자 010-9398-8112 자 저 이렇게 왔어요. 자 010-9539 빨리 112로 전화해. 괜찮잖아 이거. 두 문자 괜찮죠? 두 문자 죽이잖아요. 봐. 010-9398이야. 그잖아. 범인을 빨리 9539 입으로 빨리 걔를 좀 흥분을 가라앉게. 9539 빨리 어디 112로 전화해. 9398-8112 이건 저만의 암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임세환 경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또 나왔다 그래서 임세환 씨가 또 저한테 전화할까 모르겠는데 이런 숫자를 다 이렇게 외워요. 숫자를 다 뭘로 두 문자로 외워버려. 대단한 친구야. 그래서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을 잘 안 해요. 너 걔 번호 알아? 알아. 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얘기를 해요. 네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난 이미 두 문자로 땄어. 모든 걸 다 두 문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나갔죠. 막 전화번호 두 문자, 자동차 번호 두 문자. 그러니까 두 문자를 습관화해 놓으면 사실 암기력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공부는 암기 플러스 뭐다? 이해다.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사실 지금 되게 더워서 진짜 난방 벗고 싶은데 참아야죠, 그죠? 민폐 끝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제가 피디님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저희 어린 친구들한테 이번에 합격생이랑도 제가 헬스장을 같이 다녀요. 근데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해도 안 늘어요. 그건 핑계예요. 열심히 안 한 겁니다. 34살인 저도 해요, 저도. 근데 우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팔굽혀펴기 몇 개 만점이죠? 60개 하면 만점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 40개, 60개 할 수 있어요. 40표, 60개. 저 지금 보여드릴까요? 40표, 60개 저 가능해요. 진짜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턱걸이가 만약에 40개라면 어려운 시험이야. 턱걸이 40개는요. 웬만한 근력으로는 잘 안 돼. 그죠? 근데 팔굽혀펴기 60개 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남자는 돼요. 무조건 됩니다. 되는데 그 고통을 참는 게 힘들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딱 10개씩, 그죠? 만약에 20개씩, 20개 못한다 그러면 10개, 10개 못하면 5개씩, 몇 세트만, 5세트만 하는 거야. 하루에 팔굽혀펴기 5개밖에 못해 나는 5세트를 해. 그러면 25개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 나중에 60개가 분명히 돼요. 근데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공부도 시험의 종목이지만 체력 시험도 시험의 종목이에요. 공부는 중요하고 이론 시험은 중요하고 체력 시험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잖아. 우리 체력 시험도 시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약간 좀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항상 트레이닝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